집동기 진짜 도움되나요? 지난 영상에서 여과기의 한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여과기는 물에 녹아있는 암모니아를 처리하는 장치이지 바닥에 가라앉은 똥 덩어리를 없애주는 장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동기가 필요하다는 결론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한 단계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무 집동기나 사면 되는 걸까요? 시중에 나와 있는 집동기들은 전부 효과가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집동기도 구조에 따라 효과가 천차만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시중 집동기들의 구조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떤 구조가 효과적이고 어떤 구조가 한계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집동기를 고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먼저 집동기의 본질적인 목적을 다시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집동기는 왜 필요한 걸까요? 예쁘게 똥을 모아두려고 쓰는 걸까요? 아닙니다. 집동기의 진짜 목적은 수질 보호입니다. 똥이 물속에서 분해되면 암모니아가 만들어집니다. 암모니아는 물고기와 거북이의 개토기입니다. 그래서 똥이 암모니아를 만들어내기 전에 물 순환에서 분리해야 합니다. 이게 집동기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집동기가 제 역할을 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까요? 첫째, 똥을 빠르게 포집해야 합니다. 똥이 발생한 후 오랜 시간 물속을 떠다니면 안 됩니다. 떠다니는 동안에도 분해는 진행되고 암모니아는 발생합니다. 둘째, 포집한 똥을 메인 수조의 물 순환에서 분리해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모아두기만 하고 같은 물에 잠겨있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셋째, 분리된 똥을 쉽게 제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거가 어려우면 결국 귀찮아서 안 하게 됩니다. 관리가 편해야 지속 가능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기억해주세요. 이 기준으로 시중 집동기들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시중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구조가 있습니다. 기포기를 이용한 집동기입니다. 기포기형 집동기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기포기에서 공기방울이 올라갑니다. 공기방울이 올라가면서 물의 흐름이 생깁니다. 이 흐름을 이용해서 똥을 한쪽으로 모으는 겁니다. 구조가 단순합니다. 가격도 저렴한 편입니다. 그래서 많이 팔립니다. 이 구조의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 똥이 한 곳에 모입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보다 보기에 깔끔합니다. 청소할 때도 모인 곳만 집중적으로 하면 되니까 편합니다. 없는 것보다는 확실히 낫습니다. 이건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계가 꽤 중요합니다. 첫 번째 한계입니다. 포집된 똥이 여전히 같은 물속에 잠겨 있습니다. 기포기형 집동기는 대부분 수조 안에 설치됩니다. 똥을 모아두는 공간도 수조 안에 있습니다. 그 공간은 수조의 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모아둔 똥이 여전히 수조물과 접촉하고 있다는 겁니다. 똥이 분해되면서 암모니아가 나옵니다. 그 암모니아는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연결된 수조물 전체로 퍼집니다. 위치만 바꾼 거지 분리가 된 게 아닙니다.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원룸에 산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방 한쪽 구석에 쓰레기를 모아뒀습니다. 쓰레기 봉투에 넣지 않고 그냥 바닥에 모아둔 겁니다. 냄새가 안 날까요? 당연히 납니다. 방 전체로 퍼집니다. 쓰레기가 한 곳에 모여있다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냄새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기포기형 집동기가 이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 한계입니다. 포집력이 물의 흐름에 의존합니다. 기포기의 공기방울이 만드는 물 흐름은 생각보다 약합니다. 수조 전체의 똥을 빠짐없이 모으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수조가 크거나 구조가 복잡하면 더 그렇습니다. 기포기에서 먼 쪽에 있는 똥은 잘 안 모입니다. 바닥재 틈에 낀 똥도 잘 안 모입니다. 결국 일부 똥만 모이고 나머지는 그대로 남습니다. 세 번째 한계입니다. 모인 똥을 제거하는 과정이 번거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기포기형 집동기 중에는 분해해서 청소해야 하는 제품이 많습니다. 청소할 때마다 손이 물에 들어가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요. 귀찮으면 안 하게 됩니다. 처음 며칠은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일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면 슬슬 미루게 됩니다. 결국 똥이 쌓이고 쌓여서 의미가 없어집니다. 청소가 쉬워야 지속 가능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그러면 어떤 구조가 좋은 건가요? 좋은 집동기의 조건을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빠른 포집. 똥이 발생하면 빠르게 모아야 합니다. 물속을 오래 떠다니게 두면 안 됩니다. 둘째, 확실한 분리. 모은 똥이 수조물과 접촉하지 않아야 합니다. 같은 물에 잠겨 있으면 안 됩니다. 셋째, 쉬운 제거. 모인 똥을 간단하게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복잡하면 안 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춘 구조가 좋은 집동기입니다. 시중 집동기들을 이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어떤 제품이 이 조건을 충족하는지, 어떤 제품이 한두 가지만 충족하는지 직접 비교해보시면 답이 보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집동기를 고를 때 가격만 보시면 안 됩니다. 저렴한 제품이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구조적 한계가 있는 제품을 싸게 샀다면 그건 돈을 아낀 게 아닙니다.
제 역할을 못하는 제품에 돈을 쓴 거니까요. 반대로 비싸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닙니다. 가격이 아니라 구조를 봐야 합니다. 이 제품이 똥을 어떻게 모으는지, 모은 똥이 수조물과 분리되는지, 청소는 얼마나 편한지 이 세 가지를 따져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의문이 드실 겁니다. 말로만 들으면 잘 모르겠다. 실제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여달라. 그래서 다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 비교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집동기 없는 수조, 키포기형 집동기를 쓰는 수조, 그리고 분리형 구조의 집동기를 쓰는 수조, 세 개를 똑같은 조건에서 비교해보겠습니다. 암모니아 수치, 아질산 수치, 탁도, 냄새까지 측정 키트로 직접 측정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면 이해가 확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집동기의 목적은 예쁘게 똥을 모아두는 게 아닙니다. 수질을 보호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려면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빠른 포집, 확실한 분리, 쉬운 제거. 시중에 흔한 키포기형 집동기는 장점도 있지만 한계도 있습니다. 포집된 똥이 여전히 같은 물에 잠겨 있다는 게 가장 큰 한계입니다. 집동기를 고르실 때는 가격이 아니라 구조를 보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기준으로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혹시 지금 쓰고 계신 집동기가 있으시다면 오늘 기준으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집동기가 정말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집동기를 사야 할지 고민되시는 분들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조 크기, 키우시는 생물 종류 알려주시면 더 정확한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 해두시면 실험 영상 올라올 때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